루이스가 안쪽에 가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과할 정도로 안쪽에서 플레이하잖아요. 투 센터백 분이 없어요. 네네. 야, 이 공간을 왜 못 칠까? 맞아, 나 그거 맞잖아요, 그죠? 제가 비스듬하게 이렇게 제가 비대칭으로 놓고 제가 쓰리백을 놓거든요. 공간에 대한 수비 방법을 대응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들어야 돼요, 저거를? 이거요? 못 들어요? 아 근데 박 감독님 어떻게 P급 작전판에 대한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정말 근데 정말 부담돼요 이제. 자꾸 이렇게 칭찬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적을 한 번씩 해주셔야. 항상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저희가 지적을 언제나 사진으로 해드렸잖아요. 충격이었어요. 정말 충격. 그러니까 아들은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와이프가 긴 한숨을 좀 쭉 쉬더라고요. 혹시 아드님은 축구를 하나요, 아들은? 축구를 했었어요. 네, 축구를 했다가 골키퍼였는데 저는 이제 아들이 축구한다는 얘기는 잘 공개적으로 많이 안 했어요. 네, 왜냐면 또 혼자 살아남아야 되고 예, 또 어떻게 보면 아버지 그늘에 항상 있는 게 좀 원치 않았어요. 근데 이제 뭐 지금은 좀 이제 다른 길을 좀 준비하고 있어요. 네, 다른 길을. 운동하셨던 분들은 아이가 운동하는 거에 대한 걱정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힘든 길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뭐 축구인이 아니고 아버지로서의 보는 아들의 모습을 그냥 어떻게 항상 좀 짠하고 좀 애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제가 그 어려운 길을 알고 있다 보니까 더더욱 그걸 원치 않았었는데 근데 뭐 사춘기 지나면서 좀 축구를 하겠다 그러는데 와 사람 정말 미치겠대요. 사춘기가 지난 다음에? 사춘기 때 그때 좀 빨리 왔어요. 빨리 왔는데 갑자기 아빠 저 축구할래요? 또 그러더라고요. 몇 살 때였어요 그게? 그게 6학년 때? 6학년 때예요. 6학년 초에. 원래는 뭐 한 4학년 정도에 시작하거나 3, 4학년 때 하는데 거의 뭐 요즘은 뭐 빨리 더 그죠? 빨리 2학년, 하는데? 3학년 막 이때 빨리 해야 되는데 6학년 때 왔어요. 그래서 제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슬기롭게 한번 넘겨보자 했는데 축구를 해요. 근데 조금 감이 없더라고요. 저하고 틀리게. 어찌됐든 지금은 또 제2의 길을 제2의 인생을 또 준비하고 있고 저는 이제는 또 응원해 줘야죠. 처음으로 얘기해보네요. 진짜? 처음으로 아들 얘기 좀 한번 처음으로 해요. 한번 영상 편지라도. 무슨 영상 편지? 아니야. 메시지라도. 아들아. 그거를 못 해가지고. 저 아들이라 생각하고. 일본 카메라죠. 네. 일본 카메라 있어요 여기? 종준아, 이런 날이 올 줄은 알았고 다행히도 이렇게 달순의 라이브에서 한해 더욱 좋고 자 이제는 축구를 잊고 다시 이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너의 인생을 항상 응원해 주는 거는 아빠 엄마고 다만 더 험난하고 아마 힘든 여정이 시작될 거야. 이겨내고 참아내고 그래서 좋은 제2의 제3의 인생을 좀 충실히 착실하게 잘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항상 응원하겠어. 오케이 사랑해. 사랑이까지 몰랐거든요. 이게 막 지금 막 식은땀 나요. 막 이렇게 아들이나 아이를 생각하면 막 아리고 막 그게 있어요. 한번 하세요. 갑자기 잘해. 주말에 경기가 있습니다. 토트넘 팬들이 굉장히 짠해질 수 있어요. 네. 맨시티랑 붙습니다. 맨시티 어마어마하게 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토트넘이 바로 지난주에 2골 먼저 넣고 후반전에 4골을 내리먹히면서 맨시티에게 역전당했으니까 이번 경기도 사실은 쉽진 않다. 그러니까 맨시티와 같은 축구를 보면 볼을 오래 소유하고 패스도 잘 전개를 하고 이게 기술적이고 라인도 굉장히 높게 유지하고 몇 가지 특징들이 있잖아요. 요즘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아스날도 선두인데 비슷한 결이고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나폴리도 어쨌든 볼을 또 오래 소유하고 라인도 끌어올려서 공격적으로 싸우고 이런 팀들이 갖고 있는 전술적인 특징 거기서 전술적인 약간 리스크도 좀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고 상대가 그런 팀은 또 어떻게 공략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번 주말에 있을 토트넘과 맨시티 경기에 전술적인 프리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맨시티와 같은 팀들은 이런 전술적인 특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선은 자신감 같아요. 자신감? 팀 전체적인 퍼포먼스로 보면 자신감이 없으면 전방 압박을 놓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죠. 그리고 선수들이 존에 대한 개념이 확실한 것 같아요. P1에서의 압박, 미들 지역에서는 어떤 존을 채워가야 되는지 또한 3선은 마지막 3선은 상대 카운터나 상대 어택을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존을 어떻게 채워갈 건지
이게 선수들이 명확하게 알고 경기장에 나가기 때문에 전방 압박을 놓고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가 믿음도 있고 자신감도 있으니까 라인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이야기했던 어떤 그 공간에 대한 개념들이 좀 분명한 것 같다. 네.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거예요? 전술로서 포지션별로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특히나 이제 맨시티는 4-3-3, 4-2-3-1, 4-4-2 이거를 틀을 제가 볼 때 주지 않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 많이 가고 하더라고요. 플랫으로 가고 함께 가고 맞아요. 이런 거를 틀을 고정으로 해놓지 않고 그러니까 나폴리처럼 정통으로 놓지 않고 그 상황에 맞게 함께 갈 수 있는 게 굉장히 좋고 제가 볼 때 빠르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서 시티 같은 경우는 웨이브가 굉장히 많이 져요. 웨이브가 많이 진다. 웨이브가 틀을 가지고 우리가 플랫으로 슬라이스를 가고 제가 볼 때 어프로치를 치고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스타트가 가면 다음 사람 그 다음 사람 이렇게 밀고 나오면서 개인 방어하고 존에 대한 거를 같이 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시티 보면 전방 압박 놓을 때도 웨이브가 굉장히 많이 지고 볼륨이 많이 지거든요. 그런 거를 좀 제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티가 지금 항상 이렇게 보면 이렇게 4-3-3에서요. 덕배가 이게 치고 가면서 4-4-2를 만들면서 플랫 형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라인을 존을 이렇게 채워가면서. 근데 이제 로드리가 참 명확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앞에 있는 선수들을 전진할 수 있는 상황들을 굉장히 밀어주는 걸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선수도 같이 로드리도 채워오고 그리고 뒤 라인들이 앞으로 나와주고 이거는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시티 선수들이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뒤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한 골을 먹어도 두 골, 세 골을 넣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것 선수들이. 그렇기 때문에 전방 압박을 과하게 이렇게 놓을 수 있지 않을까. 예. 얼마 전에 울버햄튼하고 맨시티 할 때 네.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요. 네. 황희찬 선수가 네. 오른쪽을 아예 버려버리고 안쪽 음. 홀딩 쪽으로 가버리더라고요. 이렇게. 네네. 그러니까 맞아요, 어떤 상황이냐면 경기장의 2분의 1로 완전히 자르게 한 것 같아요. 이 시티의 중앙을 막겠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볼이 만약에 풀려나와서 반대 전환되는 거는 문제 없다는 거죠. 그거는 왜냐면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 대각선으로 이거는 자연스럽게 슬라이스만 이렇게 와주면 다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반대로 넘어가도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거긴 열어주되 네, 열어줄 가운데를 압박을 통해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컨셉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시티가 잘한 거를 막아버리겠다. 근데 정말 과하게 들어오더라고요. 과하게. 안쪽으로 정말 과하게. 이거는 정말로 전술적으로 시티를 한번 막아보겠다는 마음으로 윙어를 안쪽에 놔버리더라고요. 완전 안쪽에. 아니, 어떻게 보면 홀딩 쪽에다 이렇게 과할 정도로. 그렇죠. 네. 예. 근데 시티는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죠. 그렇죠. 예. 로드리를 통해 가지고 균도안하고 덕배 그리고 일시가 그렇게 수비를 잘하는 편은 그쵸.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이 갭 사이에서 수비를 하는 걸 하지 안쪽으로 당기거나 이런 거는 과하게 하지는 않더라고요. 철저하게 어떤 존, 네. 그 공간, 그 지역 여기서를 커버하면서 자기 어떤 포지셔닝을 하길 원한다.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세계 정상급 팀이고 다음 것도 생각하는 거죠. 볼을 끊어냈을 때 어프로치를 치고 어택을 가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생각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때로는 폴란드하고 더브라이너가 부분적인 압박을 상대를 가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틀에 박혀서 기계처럼 움직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웨이브가 굉장히 많이 지는 게 맨시티의 전형적인 수비 같아요. 웨이브가 진다는 것도 조금만 더 웨이브가 진다는 건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하지만 나폴리 같은 경우는 정통으로 4-4-1을 놓고 플랫으로 많이 플랫, 나와요. 예. 플랫으로. 일직선. 예. 볼 쪽으로 향해서 가고 폴란드 가겠죠. 네. 제가 마레즈 가죠. 네. 더브라이너 가고요. 네. 근데 이 틀이 굉장히 제가 볼 때 많이 이렇게 외부가 많이 져 있어요. 시티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442, 4231, 433 그러면 그 틀을 딱 어떤 뭐 고정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볼 중심으로 해서 그 움직이는 게 있다 보니까 포메이션 자체가 이렇게 휘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공간을 많이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따지면 상대 팀은 그 공간을 어떻게 보면은 어택을 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예,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요즘 축구에 듣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뭐 어찌 보면 미디어들이 좀 과하게 쓰는 측면도 있는 것 같긴 하는데 뭐 352, 433, 4231 뭐 여러 가지 이제 포메이션도 하잖아요. 근데 포메이션이 맨시티 같은 경우는 그런 게
클래식한 의미의 포메이션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근데 점점 더 그러지 않아요? 요즘 축구가 전체적으로? 맨시티만 봐도 사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4-4-2, 뭐 4-2-3-1 혹은 3백도 되고 뭐 아케가 왼쪽 풀백으로 뛰지만 사실상 3백의 역할을 할 때도 있고 그 센터백도 하는 선수. 리코 루이스가 오른쪽 풀백에 나오지만 사실상 중앙 미드필더 역할도 하고 뭐 맨시티나 아니면 뭐 아스날도 마찬가지잖아요. 굉장히 일단 전형적인 뭐 포지셔닝 플레이가 아니라 굉장히 유동적으로 우리 팀이 가지고 있는 패턴 플레이 그리고 우리 팀이 계획되어 있는 움직임들 이런 움직임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가져가는 게 당연하게도 상대팀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가 있다. 그러면 맨시티 축구 같은 경우는 풀백을 미드필더로 옮기잖아요. K리그에서도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미드필더까지도 완전히 땡겨놓는 이유는 뭐예요? 시티나 좋은 팀 빅클럽 같은 경우를 상대하려면 그냥 정말로 뭐 아니면 도가 아닌 이상은 내려서야 되거든요. 막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숫자를 많이 놓으려고 하죠. 그렇죠. 안쪽으로 와 있는 건 뭐냐면 이거를 더 승화시키겠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를 더 어택을 가해서 찬스를 만들어 내겠다는 거죠. 왜? 측면으로 볼을 내서 1대1 솔로나 제가 볼 때 콤비네이션이나 이런 걸로 계속 찬스를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뚫어낼 수는 없어요. 상대. 5-4, 4-4를 촘촘한 공간을 뚫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연하게 안쪽 플레이를 해서 미드필드 숫자도 많이 만들어내고 그리고 안쪽도 더 상대를 어떻게 보면 교란시켜 버리는 거죠. 풀백인데 가운데로 오니까 네. 저 마크맨이 누구야? 상대 풀백이 쟤를 따라서 중앙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내 포지션을 지킬지.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위에 보면은 균도안, 데브라이너가 공간에서 찬스를 볼을 받는 횟수가 굉장히 많고, 예, 그런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옵션을 갖고 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리스크를 떠날 수 있는 건 뭐냐면 미들 지역을 제가 볼 때 존을 채워가면서 공수면에서 강화시킬 수 있지만 이 존에 대한 제가 볼 때 카운터 어택 맞는 거는 굉장히 불안한 요소거든요. 근데 이 선수 두 명에 대한 믿음과 이런 것들이 확실한 것 같아요. 또한 최후방에 우리 항상 이거 보면 저 골키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맞아요. 거의 스위퍼 같은 느낌. 예, 맞죠. 스위퍼죠. 스위퍼 역할을 한단 말이죠. 이 선수에 대한 후방 3선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시티나 아스날 안쪽으로 많이 와서 게임을 하는 게 이런 두 가지를 함께 갖고 가는 것 같아요. 루이스가 안쪽에 가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과할 정도로 안쪽에서 플레이하잖아요. 투 센터백 분이 없어요. 네네. 야, 이 공간을 왜 못 칠까? 맞아, 나 그거 맞잖아요, 그죠? 걸리면 될 것 야, 같은데. 이거를 여기 치면은 그냥 야 여기다가 있잖아 손흥민이나 빠른 놈이 하나 놔. 이럴 수는 있어요. 그렇죠. 우리 다 그 얘기 하잖아. 네. 야, 왜 저기 왜 저 안 들어가? 막. 그래서 펩이 제가 볼 때 명장이긴 하지만 이쪽에는 아케나 네. 라포르테 라포르테. 네. 안쪽에 제가 볼 때 비스듬하게 이렇게 제가 비대칭으로 놓고 제가 볼 때 쓰리백을 놓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루이스가 안쪽으로 왔을 때는 네. 이쪽으로 당겨오질 않아요. 중심을 잡아주면서 이쪽에 대한 공간에 대한 수비 방법을 대응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보는 게 아니고 TV를 시청하잖아요. 그러니까 각도가 굉장히 시야가 좁을 수밖에 없어요. 일반 팬들이 볼 때는 그러잖아요. 야, 왜 못 치는 거야 여기? 맞아요. 루이스 들어온 공간 쳐야지. 응. 근데 말처럼 그게 쉬운 게 아니고 이 공간을 분명히 대비를 다 하고 있다는 거죠. 세 명의 수비가.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할 때 비대칭 3백이라는 표현도 쓰는 거군요. 네, 포백으로 출발했는데 풀백이 가운데로 가다 보니까 이쪽이 땡겨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3백처럼 보이는 게 네, 맞아요. 측면을 커버하려고. 그럼 어떻게 뚫어야 돼요 저거를? 이거요? 못 뚫어요? 뚫어야죠. 뚫긴 뚫는데 토트넘이 내려서서 자기 지역에서 카운터 치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좋아요. 이제 그런 상황도 제가 볼 때 만들어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완톱의 스트라이커보다는 투톱을 놔주는 게 참 가장 좀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시티와 같은 팀을 상대할 때. 예, 왜 그러냐면 완톱을 놓고 이 공간을 치고 가기는 굉장히 거리도 있고 네네. 존이 멀죠. 아. 네, 너무 멀죠. 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 투박스든 네. 5-3-2로 놓든 요렇게 제가 볼 때는 투톱을 놓으면 오히려 이 제가 볼 때 센터백하고 이쪽이 반대쪽에 있는 비대칭을 내는 센터백도 이쪽을 경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보다는 투톱을 형성을 해주는 게 좀 대안이지 않을까. 네, 시티를 좀 제가 공략할 수 있는 게 물론 어렵지만. 어렵지만 어렵지만. 어렵죠. 하지만 토트넘은 3톱으로 나올 것 같은데. 토트넘- 토트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토트넘 뭐 백포를 쓸 수 없잖아요. 그죠? 백포를 쓸 수 안 없고 쓰고. 백스리를 들고 나와야 되는 건 맞고요. 단지 저는 3-5-2로 났으면 좋겠어요. 3-5-2. 3-5-2로. 손흥민, 케인 투톱을. 네, 투톱 넣고 스피드를 이용해야 되는 건 맞고 그래서 케인, 손흥민 넣고요. 저는 3미들에다가 비수마, 호이베르, 벤탄쿠르.
3미드를 놔라. 네, 3미드를 놓고 어차피 시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중원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중원 지역. 여기를 우리가 수적으로 제가 볼 때 봉쇄를 하고 또한 수비 시에는 2명의 스트라이커가 이렇게 함께 사이로 껴줄 수 있는 이런 공간. 그래서 미들 숫자를 최대한 많이 놓으면은 그래도 아무래도 상대한테 이런 공격적인 면에서 리스크를 최대한 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들 숫자를 좀 제가 볼 때는 많이 형성을 시켜 놓는 게 토트넘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투톱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때로는 5-3-2가 아닌 또 5-4-1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딱 두 가지 같아요. 전방 압박을 놓든 네. 3분의 1 지역에 내려가서 숫자를 많이 놓고 단순한 카운터로 놓든. 근데 호태 감독한테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요. 뭘 할 건지 좀 이렇게 좀 뭔가 탁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명확하게 시티면은 1점을 잡고 갈 건지 아니면 정말로 홈이니까 3점을 갖고 갈 건지 한번 되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존을 네. 어디에 둘 건지를 좀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1점 경기하다 3점 경기로 갖고 갈 건지 아니면 우리 뭐 아니면 도다 3점 가자 전방 압박 라인 올려 전부 다 시작부터 이렇게 갈 건지 이게 좀 더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 감독님도 이렇게 답답하세요? 자꾸 이렇게 먹이면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요번에도 원정 가서 2대0 상황이었어요. 네. 좋았잖아요. 정말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나 두 번째 골을 할 때 공간에 대한 수비가 전혀 안 돼 있었어요. 손흥민하고 제가 호이베르하고 이 중간에서 요 루이스를 네. 보니까 놓쳐버리더라고요. 그렇죠. 많이 그래서 마레즈 들어가고 마레즈에서 패싱 들어와서 로빙으로 들어와서 골 났잖아요.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좀 더 존을 확실하게 자기 지역인지 확실한 미들서드의 콤팩트함인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면 오히려 답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 이거 하나고 두 번째는 맨날 똑같아. 이런 건가요? 저희가 느끼는. 그렇죠. 어차피 카운터에 대한 거를 3분의 1 지역에서 가서 카운터를 가서 명확하게 1점을 준비하다 3점을 갈 건지 아니면 뭐 아니면 도다. 야 가자. 전방 압박에서 전부 다 라인 올리고 콤팩트하게 가서 네. 한번 치자. 이렇게 갈 건지.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홀란드하고 더브라이르를 맨마킹을 어떻게 갈 건지. 고정을 시켜서 이거를 아예 그냥 어떻게 보면 소위 말 그대로 확 죽일 건지. 아니면은 스위칭을 통해서 할 건지. 요것 또한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맨유가 이거를 정확하게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네. 토트넘도 요 데인마크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하면 오히려 빅 찬스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 빨려든다. 아니 그러면 맨마킹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스위칭을 통해서 계속 잡을 수도 있는데 감독님이 생각하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세요? 나왔을 때는 어느 지점까지는 끌려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이 지금 3미들 중에 가까운 수비형 미들한테 맡겨버리는 거죠. 또한 이게 만약 어프로치가 만약 공간이 충분히 만약에 생기면 네. 가운데 만 센터백 이동했을 때는 왼쪽 센터백들이 과감한 대인마크 정말로 그냥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정도로 과감하게 묶고 다음 사람들이 안쪽으로 좁혀가면 네. 콤팩트함과 맨마킹으로 상대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죽이고 존도 채워가고 이런 것들이 가장 유용할 것 같고 그리고 김덕배 같은 경우는 참 정말로 좋은 선수고 묘한 선수잖아요.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렇죠. 막 돌아다니다가도 하나 걸리면은 아, 어시스트 막 빅찬스 때려버리죠. 크로스 어시스트 이런 게 좋으니까 대신 이것 또한 명확하게 한 선수를 붙여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부산에 예전에 심재원 선수라고 알죠. 네네. 심재원 중앙 선수, 수비수. 네, 중앙 수비 네. 물 먹으러 나왔는데 물 먹는 데까지 따라왔더라고요. 아 진짜로. 움직이는 건 줄 알고. 네, 움직임인 줄 알고 아 맨바킹을 시켜버린 거죠. 아. 그때 우리가 이제 옛날 표현으로 하면 그림자 수비. 네, 너는 이거 하지 말고 이거만 잡아. 뭐 계속해서 1년 롱 시즌을 가면서 계속 할 수는 없지만 네, 그렇죠. 정말 중요한 경기 특히나 맨시티 토트넘 중요한 경기잖아요. 네, 그렇죠. 이때는 한번 그 주요 선수 2명 정도를 맨마킹으로 아예 그냥 붙여버리는 건 어떤가? 아 재밌다. 정리해 보면 토트넘이 맨시티하고 싸울 수 있는 건 세 가지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일단 미드를 3미드로 놔서 좀 강하게 서라는 이야기를 하자고 하고 또 하나는 홀란드라든지 아니면은 케빈 데 브라이너 같은 볼을 잘 차거나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은 좀 대인방을 좀 세게 시켜라. 강하게 네, 아주 그렇죠. 강하게 네. 아주 강하게. 네, 아주 강하게. 그다음에 세 번째는 컨셉을 좀 더 분명히 해라.
승점 1점짜리를 할 것인지 네. 아니면 정말 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느낌으로 전방 압박부터 시작해서 3점으로 한번 해보라든지 뭐 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약간 좀 애매모호하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 세 가지를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이런 프리뷰를 전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가 나오고 누가 부상이다 이런 것도 뭐 당연히 정보로 알아야 되지만 야 전술적인 컨셉 이렇게 프리뷰를 전술 프리뷰를 들으니까 너무 경기에서 어떻게 될까 더 궁금해요. 막 이러니까. 그렇죠. 야, 이 경기 실제 콘테 감독은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어때요? 페노는 이번 경기는 어떨 것 같아요? 뭐 일단은 콘테가 큰 변화를 가져올지 안 가져올지 모르겠지만 안 가져올 거잖아요. 안 가져올 가능성이 높지만 뭐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선수가 똑같아도 사실은 변화는 줄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맨유 같은 경우도 브루노 판데스 나오는 건 똑같았는데 그 선수를 오른쪽에 두면서 맞아. 중앙으로 들어오게 만들고 거기서 볼 소유가 되고 반대편의 레시포드에게 볼을 그냥 몰아준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똑같은 선수라도 쓰임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 그 브루노 판데스의 역할을 클루셉스키가 좀 한다든지 오른쪽 윙어로 나오지만 사실상 약간 중앙으로 들어가고 손흥민과 케인이 톱처럼 뛴다거나. 아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꼭 굳이 그게 3미들 체제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3미들 체제로 가겠네요. 그죠? 그렇죠. 뭐 그렇게라도 사실은 좀 콘테 감독이 약간의 유연함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사실은 맨시티가 늘 좀 고전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맨시티를 만나는 팀들은 다 그게 중요한 경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맨시티를 만나는 팀들은 다 그 경기를 특별하게 준비를 해요. 그렇지. 그래서 되게 이제 맨시티 과르디올라 감독도 준비할 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콘테 감독은 일단 전술 변화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유동적인 감독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과르디올라 감독도 어떻게 나오겠구나를 예상하면서 나오면 맨시티도 더 편하다. 그렇지. 네. 그리고 이제 아까 그러면 투톱을 할 때 카운터에 대한 걸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네. 저렇게 맨시티를 이번에 상대할 때 손흥민과 케인을 투톱을 넣는다고 쳤을 때 카운터는 어떻게 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죠. 음. 시티하고 요번에 어디 토트넘하고 할 때 네. 우측에서 볼을 잡았죠. 이 볼이 측면에서 볼을 이쪽으로 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셉세비가 제부터 돌려놔주고. 아우 난 감독님이 네. 덕배 셉셉이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 왜냐면 너무 길어요. 클럽셉스키, 더브라이너 막 너무 길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이 볼이 클루셉스키. 측면으로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 버리죠. 바로 리턴. 원체 10번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선수고 네. 그래서 소유가 되냐. 그렇죠. 소유 뛰는 공간에다 이렇게 놔줘 버리는 거죠. 아. 그래서 여기는 다 일단 배제하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세세뇨? 페리시치? 페리시치. 네. 아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이 볼이 어느새 이렇게 왔잖아요. 아, 맞아. 크로스 왔어. 걷어내면서 골대 맞았다. 골대 맞아. 그렇죠. 원래 제가 볼 땐 골이었으면 기가 막힌 상황이죠. 맞아요. 예. 아 그 전개 자체가 카운터 전개 전개가. 자체가 기가 막혔죠.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토트넘이 가장 잘할 수 있고 잘하는 거죠 지금 네네. 현재 상황에서. 작년 시즌에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 이 공간을 손흥민이 타임 맞춰서 뛸 때가 가장 좋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상대가 분석하고 대비하고 나오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될 수가 없어요. 알고 근데 있다 상대가. 시티는 과할 정도로 밀고 나온다는 소리죠. 그렇죠. 시티가 웬만해서는 미들서드나 자기 지역 3분의 1에서 진을 치고 있는 경우는 없어요. 네. 무조건 해갖고 전방 압박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쉽지만 투톱에서 이 공간을 손흥민한테 살려주는 게 이거를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하면 정말 빅찬스를 잡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단순하지만 상대가 알고 있지만 먹을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상황이거든요. 시티가 또 과하게 라인을 올리는 과하게 팀이니까. 라인 올리고. 그러니까 니어 가까운 쪽에서 빠르게 패스를 주고 나오면서 살려 나와서 뒷공간을 치는 네. 이게 가장 효과적이다. 그게 가장 효과적인 거죠. 그리고 토트넘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거고. 롱볼로 한 번에 빵 때려 넣는 거 왜 잘 안 돼요? 어려워요. 왜요? 시티나 가장 강력한 팀들을 상대할 때는 전방에다가 투톱이든 쓰리톱이든 놓고 에어볼로 많이 나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이 선이 다이아몬드식으로 놓든 형성을 해서 콤팩트하게 놓아서 세컨볼을 잡는 거죠. 이런 축구도 솔직히 하면은 좋긴 좋아요. 하지만 요즘 축구가 센터백들이 그냥 뒷공간을 주지는 않아요. 예측, 반응이 굉장히 좋고 특히나 시티에 있는 이 센터백들은 어떻게 보면 최정상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 반응도 좋고 또한 마지막 보루 스위퍼 네, 역할까지 네. 해버리고. 이 친구가 이런 어떻게 보면 짱이잖아요, 짱. 그 짱을 기가 막히게 봐요. 네. 아, 짱 본다. 짱 보죠, 짱. 본다. 견제를 잘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자꾸 에어볼을 놓으면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
토트넘이 에어볼로 경기를 많이 했어요. 세컨볼로. 케인 쪽으로. 근데 그거는 정확성이나 확률적으로 찬스를 잡기는 맞아요. 무의미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 네, 롱볼 네. 쓰면 안 된다. 긴볼 네, 쓰면. 롱볼, 네. 그럼 또 하나. 3톱보다는 2톱이 좋은 이유 아까 두 선수가 좀 붙어서 상대 볼에 대한 압박도 하고 커버도 하고 이렇게 뒷공간 잘라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그게 왜 3톱에서는 좀 어려워요? 읽혀버린 거죠. 그 움직임. 너무나 그냥 3-4-3, 5-4-1에 대한 거를 상대가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 틀을 갖고 가기는 굉장히 지금은 무의미할 수 있다는 게 좀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벤탄쿠르에 대한 네. 좀 믿음과 확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수비지향적인 것도 있지만 때로는 굉장히 제가 어프로치 나오면서 공미 역할을 굉장히 잘해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뭐냐면 케인이 10번 역할을 확실하게 해주고 벤탄코로가 이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는 거. 예. 그러니까 3톱이 안 된다, 2톱이 뭐 된다 이런 걸 떠나서 저희는 확률적으로 토트넘이 맨시티를 가할 수 있는 거는 이 두 명의 제가 볼 때 스트라이커하고 또한 지금 현재 부상에서 돌아와서 폼이 굉장히 좋은 벤탄코르를 좀 더 전진 배치 시켜줌으로써 옵션을 두 가지를 갖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제가 352로 제가 말씀드렸고 3톱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단 현재 토트넘 퍼포먼스에서는 지금은 좀 굉장히 이렇게 고전할 수 있는 포메이션은 같아요. 그렇게 벤탄쿠르라고 하는 하나의 미드필더를 위로 전진시키기 위해서라도 3미들이 필요하겠네요. 저는 2미들이면 그렇죠. 사실 예, 예. 올라와 버리면 원홀딩이 죽죠. 힘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현재 벤탄쿠르가 좋은 상황을 더 극대화를 시키면 네. 더 하나의 옵션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지난 시즌에는 되게 잘 됐던 전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3톱의 왼쪽인데 사실상 왼쪽에서 뛰는 시간이 지난 시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즌 평균적인 이 토트넘의 위치를 보면 클루셉스키, 케인 이쪽에서 볼을 되게 많이 소유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방향이 일단은 오른쪽에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케인과 클루셉스키가 볼을 소유하고 여기서 주고받고 있는 와중에 반대편에는 큰 공간이 나고 여기서 손흥민이 측면에서 잘라 들어오면서 그 공간을 향해서 케인이 패스. 요 패턴으로 사실은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번 시즌에 사실은 뭐 문제라고 보면 손흥민 선수의 뭐 컨디션도 지금까지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특히나 케인과 클루셉스키가 수비수를 등지고 원투 패스를 뭐 주고받고 그런 플레이들이 약간 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손흥민 선수가 아무리 뛰어가봐야 볼이 안 오니까 그렇죠. 거기서 이제 역습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이 두 선수의 뭐 폼도 있지만 사실 아까 말씀해 주시는 것 들어보니까 역시나 이게 지난 시즌에 아주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전술이다 보니 상대 팀들도 이러한 이제 패턴 플레이에 확실히 좀 적응을 하고 준비를 해오는 면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떤 그런 의미에서 변화가 필요한데 3미들과 투톱이라고 하는 게 좀 이번에 쓸 수 있는 카드 용이할 수 아니냐? 있는 거죠. 가장 용이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네. 마치 토트넘이 이길 것처럼 두 분 얘기 이렇게 하신 것처럼 들리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토트넘이 변화를 가져올 것처럼 뭔가 이게 이렇게 됐는데 사실 3-4-3 똑같이 나올 것 같긴 하다. 똑같이. 지난번 이 맨시티 상대할 때 페리치 대신 세세뇽 쓰고 그런 변화 정도 있었잖아요. 그 정도 변화가 아닐까. 큰 거 기대하지 마라. 근데 저는 이제 왜 그러냐면 산미들이면 네. 두 명에서 막지 못해요. 아니, 어려워요 정말. 아니 저는 이게. 감독님의 의견을 알아요. 그리고 그 충정도 알겠고 그 고민도 이해를 하겠는데 콘테가 안 한대요. 메일이라도 한번 보내든가. 답답하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고요 경기가. 저요? 네. 이겼으면 좋겠어요. 토트넘이 토트넘이 이겼으면 좋겠고요. 왜 그러냐면 뭐 손흥민 선수도 있고 솔직히 있고 그리고 좀 팬이에요 제가. 토트넘 팬이에요. 네네. 저도 좀 3백을 좋아하고. 그래서 경기를 보면서 많은 공부가 되는데 이번에는 콘테 감독이 제 말 들었으면 좋겠어요.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은 알겠고요. 네. 이길 것 같아요. 토트넘이 이길 것 같다. 왜 제가 이렇게 뜸을 들였냐면 저 제2의 저기 바펠레. 될까봐. 그럴까봐. 이번에는 무승부 아니면 승리를 할 것 같아요. 오 너무 자신감 있게. 아니요. 확실한 자신감은 아니고요. 네, 이제는 한 번쯤 잡을 때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홈이고. 홈이고. 네, 그리고 기존에 있는
토트넘 선수들이 다 돌아왔고 정상적으로.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한 번쯤은 잡을 때가 이러다 또 안 되면 어떡하지? 정말 이건 저의 감입니다. 지난번도 한번 지난번에 나폴리가 뭐 하지 않았나요? 됐다 그래가지고 유벤투스 미워요. 왜 진짜 모시지 못했을까 더 빨리. 이게 경기 축구 보는 또 다른 어떤 이 재미나 포인트를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한번 이번 주말에 시간도 괜찮아요. 월요일 넘어가는 새벽 1시 반 정도면 뭐 우리 볼만하잖아요. 그렇죠. 네. 딱 좋죠. 언제 한번 저희 입중계도 한번 나와서 한번 해주시죠. 저요? 네. 제가 생방송 체질이 아니라서 언제든 불러주시면 언제든 불러주시면 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